시리즈 버티는 머스터드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외국어 능력자의 공통점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죠. 외국어 능력자들의 공통점을 알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찾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죠? 다시 말하면 이러한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하죠. 근데 이건 상식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만약에 100명의 그 눈통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00개의 방법이 나올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단 한 명도 같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일부 겹칠 수는 있으나 방법은 다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중에 어떤 게 맞는 것일까? 아니 100명의 사람이 100개의 방법을 제시한다면 그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방법을 모른다가 정답이죠. 다시 말하면 100명의 학생이 100명의 방법으로 해서 똑같이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이게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질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껍데기인 거죠. 그냥 갖고 있는 껍데기는 다 다르지만 본질은 같은 거. 우리가 뭐 사실 백인, 흑인, 우리 같은 뭐 황인종, 껍데기는 달라 보이지만 사실 호모사피엔스, 물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피가 섞여 있긴 하지만 그래도 호모사피엔스는 기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로 그분이 바로 노암 촘스키라는 분이죠. 노암 촘스키는 겉으로는 다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 언어는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분이고요. 자, 그럼 몇 가지 소개해 보도록 할까요? 크라스에는 교수는 독해가 중요하다고 해서 영어혁명이었나 독해혁명인가라는 책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독해혁명이라는 책을 제가 읽고 나서 이분의 말은 거의 그거예요. 영어를 독해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도움은 돼요. 그러나 아니에요. 틀렸어요, 이분요. 그리고 지금도 크라센 교수에 관한 이야기 자꾸 나오는데 이분은 도움이 돼요, 분명. 제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은 아니에요. 그냥 겁대기입니다. 독해와 듣기를 인풋을 많이 해라. 스티븐 카프만이라는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분도 틀리진 않아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당연히 듣기를 해야 되고 독해를 해야 되는 건 맞는 말이에요. 이건 뭐 상식 같은 이야기죠. 그러나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냥 독해와 듣기를 많이 하면 다 되는 것이냐? 그 독해는 어떻게 해야 되고 듣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없어요. 그 내용은 없어요. 그냥 독해를 뭐 단어를 뭐 암기하고 뭐 그 어쩌고 듣기 같은 경우는 그냥 많이 들어보면은 그렇게 인풋이 많으니까 아웃풋이 어느 정도 나간다 뭐 이런 겁니다.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건 방법이 아니죠. 그냥 독해 듣기 많이 해라 이상 없습니다. 문장을 통째로 암기했다면 반기문 옛날 사무총장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달은 문법을 집중적으로 본인을 하고 그 다음부터 많이 듣는다는 분은 손미라는 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쉐도잉을 많이 한다는 분은 유튜버들이 되게 많죠. 이런 유튜버 되게 많습니다. 해리포터를 독해를 해서 그래서 독해가 되기 시작했고 미드로 리스닝을 했으며 현지 여행으로 말하기를 준비했다는 리디아 마초파라는 분이 있죠. 마초바라는 분이 있고요. 일본에서 영어 성적 최상위권이었으나 미국 교환학생을 가서 현실을 보고 이게 아니구나라 알서 지금 이제 일본에서 무슨 대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일본 교수님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법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문법책 공부하고 단어 암기해가지고 독해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영어가 안 되는구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번 독해를 못했느냐? 그럴 리가 없겠죠. 영어 최상위권이었습니다. 독해 잘했어요. 그럼 내가 말씀드린 여기서 서로 상충한다는 걸 이미 알 수 있죠. 아니 여기서 독해가 중요하다 했는데 이분은 야 그런 형식으로 하면 안 돼라고 하고 있고요. 이분이죠. 최상위권이었으나 이런 식으로 안 된다라고요. 문장을 통째로 암기하란 분은 이분 말고 뭐 한두 분 있어요. 나머지는 절대 그런 얘기 안 하죠. 서로도 어긋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부 다 그냥 본인들도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모른다. 나 모르는데 나는 이렇게 했다요. 그게 정답인 거죠. 그래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넌 따라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모르는 겁니다. 모르면서 따라오라는 얘기니까요. 이것을 제가 비유 한번 해볼게요. 민간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에도 민간요법이 있는 거예요. 상처에 된장을 바르면 좋다란 낫는다라는 그런 민간요법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과학적으로 상처에 된장을 바르면 안 됩니다. 오염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왜 이런 민간요법이 통했을까요? 진짜 상처에 된장을 발랐더니 할머니가 바르라고 해서 발랐더니 나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이 계속 지속된 거예요. 실제 사실은 뭡니까? 본질을 보셔야죠. 이 본질은 뭐예요? 결국 우리의 면역력이 낮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본질,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면역력이 이것이 치유를 한 것이지 된장이 치유한 것이 아니란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민간요법은 이렇게 우리를 현혹하고 있거든요. 그게 또 맞는 것 같이 보이죠. 아니, 된장 발랐더니 나았단 말이에요. 단어를 암기했더니 영어가 잘 됐단 말이에요. 그냥 문장을 통째로 암기했더니 난 됐단 말이에요. 나는 그냥 미드를 봤는데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된장을 바르면 된다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좀 과장한 겁니다, 물론. 그런데 영어의 민간요법이라는 것이 결국 이런 것들이에요. 뭐 문법과 단어 암기, 뭐 난 미드로 공부했다, 문장을 통째로 암기했다, 쉐도잉했다, 받아쓰기 딕테이션 했다, 발음을 몰라서 연음 배우고 했더니 되더라.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문장이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가 아니라 문장을 이렇게 단어가 해서 엮는 방법. 예를 들어 뭐 have a look 이렇게 단어가 연결돼서 몇 개지 묶어서 통으로 해서 이걸 블록처럼 만들어서 배운다. 뭐 이런 형식도 존재하죠. 영어가 그럼 블록으로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블록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가르치는 분들 많죠. 뭐 영어를 뭐 블록처럼 뭐 모여 다닌다 이런 말도 광고에 나오더라고요. 그거 진짜 겉만 그런 거예요. 몇 가지 사실만 맞는 거고 몇 가지 또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민간요법의 그 결정적인 문제가 뭐죠? 여러분 보시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자, 성공한 사람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돌아간 거예요. 그러나 본질,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들 한국말 잘 하시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걸로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아니란 걸 아실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호모사피엔스라는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경우도 사자나 호랑이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뭐죠? 바로 협력이에요. 우리의 코아퍼레이션이라는 이 협력, 콜라보를 할 수 있었던 이 협력의 가장 근본은 뭡니까? 필요했던 것은 언어예요. 인간에게 언어가 없었으면 협력은 불가능해요. 물론 뭐 사자 같은 경우는 뭐 10마리, 20마리 가능할지 모르나 원숭이도. 그러나 우리처럼 몇만 명, 전쟁할 때 보면 뭐 10만 명, 뭐 이렇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협력이 가능했던 것은 결국엔 언어가 가능했기 때문에 소통이 됐던 거예요. 그럼 인간에게 강력한 무기였던 이 언어는 어떻게 습득하는가? 결국에는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 고유의 능력인 거예요. 고유의 능력입니다. 고유의 능력. 없는 걸 배울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사자처럼 힘이 셀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코끼리처럼 강력할 수 없고요. 우리가 어떤 것처럼 침팬지처럼 나무를 탈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의 능력은 바로 언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에 본질이 있겠죠. 우리가 이미 몸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본질, 타고난 본질, 인본인 거죠. 타고난 이 능력, 인본 어빌리티라는 이 능력을 이들은 이거를 통해서 간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작동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된장을 발라서 나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 바로 면역력 때문에 나은 거예요. 문법과 단어 암기 때문에 영어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 언어적 능력 때문인 거예요. 미드를 공부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 문장을 통째로 암기해서 된 것이 아니라 쉐도잉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받아쓰게 된 것이 아니라 단어를 몰라서 연음 배워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 그 본질적인 능력인 이것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잘 해보세요. 왜 이들은 됐는데 왜 나는 안 될까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됐는데 왜 나는 안 됐지? 라를 돌이켜보신다면 답은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문법과 단어를 배워서 중고등학교 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길로 간 게 아니라 이쪽 길로 간 거예요. 이쪽 길로 간 겁니다. 이쪽 길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갔다고요? 이 길로 간 거라고요. 이 길에 못 들어온 거예요. 이분은 미드로 공부했는데 안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쪽 길로 간 겁니다. 문제가 통째로 암기해도 안 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하나는 교과서를 다 암기한 학생이 있었어요.
진짜 그 정도면 거의 뭐 악에 바친 영어에 대한 그런 거죠. 영어 못했습니다. 예, 어디로 간 거죠? 이쪽으로 간 거예요. 쉐도잉 해도 이렇게 갈 수 있고요. 받아쓰기 해도 이쪽으로 갈 수 있어요. 좋아지긴 할 겁니다. 도움이 돼요.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은 이건데 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됐던 분들은 결국 뭡니까? 이쪽으로 간 거죠. 어떻게든 가다 보니까 자신이 답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본인이 답을 안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답을 찾아간 거예요. 이 본질에 들어간 거죠. 이것을 본인이 알고 한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하다 보니까 엉뚱한 데로 간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가르친다는 거, 우리가 방향을 잡아준다는 건 이게 아니에요. 이거 다 껍데기라는 얘기죠. 본질은 이게 뭔가, 인간은 어떻게 소리를 받아들이고, 인간은 어떻게 글을 읽는가, 인간은 어떻게 글을 읽고, 어떻게 소리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영어를 배우고, 우리의 언어를 하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한글을 배웠는데, 한글을 아는데, 말할 줄 아는데, 영어는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인간은 어떻게 해서 이게 소통이 가능한 것인가? 분명 영어라는 것을 원시인에게 외계인이 온다면 그들하고 대화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인간은 됩니다. 서로 간에. 어떻게든 간에 만들어내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은 뭐냐면 지금 이거에 지금 현혹당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 눈통자들의 공통점에 현혹돼서 독해를 많이 하거나 독해를 인풋을 많이 하거나 문장을 통째로 암기하거나 또는 뭐 영어는 블로그 돼 있으니까 뭐 끊어 읽기를 한다든지 뭐 한 달에 문법 집중하고 그다음부터 듣기를 많이 한다든지 쉐도잉을 한다든지. 근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본질을 다 모르는 거야. 다 민간요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강사가 영어 강사죠. 저도 영어 강사인데요. 영어 강사가 해야 될 것은 이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본류를 찾는 거죠. 결국엔 우리는 어떻게 소리를 듣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본질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이게 뭐 저만의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이미 다 검증이 끝난 거예요. 첫 번째부터 제가 이 말씀 드려볼게요. 우선 이거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잠깐만. 자, 보세요. 먼저 문법과 단어 암기. 이거 라틴어 교육법이죠. 일명 전통적인 방법. 트레디셔널 메서드라는 전통적인 방법.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통째로 암기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거 하죠. 통째로 암기. 이것은 뭐죠? 이미 있었던 아미 메서드라는 군대식 방법이라는 스키너 교수가 만들었으나 이것은 틀렸다고 이미 학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인간은 이런 형식으로 동물을 연습하듯이 이 스키너 교수는 동물의 어떠한 그 동물학 행동학 박사로서 동물 행동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훈련하면 되더라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언어도. 그러니까 동물을 훈련시킨 거. 그러니까 앵무새를 훈련시키고 인간에게 적용한 거예요. 인간의 언어에 적용한 거죠. 근데 이 방법이 코미디라고 말한 게 누암 촘스키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쉐도잉이든 뭐든 간에 이런 방법은 그냥 하나의 겁대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본질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는가? 이게 아닌 거죠. 결국에 받아쓰기도 아니고 쉐도잉도 아니고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공부하는 거니까. 근데 본질로 여러분을 가야 될 것이 뭡니까? 이 본류에 도달할 수 있는 기 위해선 인간이 어떻게 소리를 듣고 어떻게 분류하며 어떻게 독해를 하는가. 첫 번째는 문법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하냐? 제가 말씀드렸죠. 영어에서 뭐든 간에 의미로서 문장을 끊고 붙이고 한다는 거. 의미로서 하는 겁니다. 문법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의미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문장을 붙이고 떠붙이는 건 블럭이 아니라 의미로서 우리 뇌가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소리를 들어야죠. 이 소리를 듣는 거는 당연히 연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연원 때 못 듣는 거 아니에요. 뭐 배워서 나쁠 건 없어요. 그러나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그냥 껍데기고요.
본질은 여러분이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소리를 들을 것인가.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인간은 첫 번째 문장의 문법은 의미로서 끊고 붙이고를 결정하고 그리고 또 하나 소리를 듣고 분석을 해서 그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세 번째 말하기. 말하기 이미 말씀드렸죠. 물론 우리가 쉐도잉을 통해서 구강 연습을 할 수 있고요. 머리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 알 게 있습니다. 이거 정리할 건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저는 듣기를 많이 하면 말하기가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도움은 돼요. 독해를 많이 하면 듣기에 도움 되나요? 도움 돼요. 듣기를 잘하면 말하기에 도움 돼요. 그러니까 도움 된다는 것과 이게 동일하다는 것과 달라요. 독해를 잘해도 듣기 못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다른 거예요. 듣기를 잘해도 말하기 안 돼요. 그래서 말하기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대상이 있을 때 우리 뇌가 활성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말도 하죠. 제가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웃기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말한 거 다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스키너 교수가 말했던 것은 이미 학계에서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요. 지금은 노암 촌스키가 대세인 건 맞아요. 그러나 또 하나 이제 노벨상 받았던 신경과학에 관한 이야기에 따르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봐요.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가 상상 속에 상상으로 이미지네이션으로 말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말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럼 상상 속에 말하는 부분과 실제 말하는 거 이게 같은 부분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다른 데가 활용이 돼요. 다시 말하면 실제로 말하는 것과 상상 속에 말하는 것은 완벽히 다른 거예요. 꿈속에서 말하는 것과 실제 말하는 것은 달라요. 왜? 여기서는 다시 한번 모터를 다루는 인간의 모터죠. 입이 움직이는 거니까 이 모터 센서를 다루는 그 부분이 움직이게 돼요. 활성화돼요. 그러나 꿈속에서 말하기는 활성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영어를 꿈꾼다고 해서 말하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실제와 다르게 실제 하는 건 또 다른 영역인 거예요. 그러므로 또 하나의 실험 결과도 있었죠. 인간이 내가 있을 때 누군가 옆에 있을 때 이 사람한테 말을 걸 때 우리 뇌가 말하기 뇌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떠드는 건 그냥 발음 정도 연습은 되지만 실제로 연결되는 건 또 다른 사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수많은 과학을 통해서도 뭔가 잘못된 것들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너무 지저분하군요. 이런 껍데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껍데기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물론 듣기 나쁘지 않죠. 듣기가 나쁘지 않아요.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껍데기고 본질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독해를 해야 되는가? 문법을 적용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껍데기 중에 가장 나쁘게 문법을 적용해서 해석하는 건 절대 안 돼요. 단어 그 자체로 받아들여서 제가 말하는 거 여러분들이 문법에 적용해서 해석 안 하듯이 책을 읽을 때 문법 적용하면서 해석 안 하듯이 그런 형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듣기도 마찬가지예요. 듣기도 해석하면 안 돼요. 해석하시면은 안 돼. 의미가 들어와야지. 그냥 제가 말할 때 의미 들어오시죠. 제가 말할 때 이 단어를 해석하고 있지 않죠. 제가 말할 때 어떤 연음 같은 거 분석해 가면서 듣지 않죠. 우리말도 연음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듯이 본질을 보셔야 됩니다. 이 본질이 바로 제가 하고 있는 강의인 거죠. 자, 이런 껍데기로 민간요법하고 있는 수준의 그러한 영어인 거죠.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본질에 가장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영어 강의에서 본질에 가장 가까운 영어가 저하고도 한두 번 또 있을 거라 저 가정을 합니다. 아직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저는 확실하게 본질에 가까이 갔다고 생각하고요. 실험으로도 실제로도 학생들한테 적용했을 경우 문법을 모르고도 해석이 우리말처럼 된다는 거. 그거는 바로 검증을 한 거죠. 자, 그러므로 민간요법은 민간요법일 뿐. 본질은 면역성이고 본질은 우리에게 갖고 있는 바로 언어뇌인 것이다. 로 마무리하겠습니다.